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PC방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PC방을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3, 2, 1, 여보세요. 여보세요. 먼저 하시기 좋아요. 제 겁니다. 자, 아스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PC방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허, PC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얘기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흉가 체험을 갔다가 이게 흉가 체험을 가게 되면 이제 흉가 체험하기 전에 막 사람들끼리 서로 무서운 얘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일부러 좀 분위기 좀 잡으려고. 근데 그때 한 형님분이 자기가 알바할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되게 흥미가 있어갖고 제가 오늘 갖고 오게 됐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흉가 체험 동호회에서 체험을 갔다가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형님이 얘기하기로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 PC방에서 알바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야간 알바를 했던 건 아니고 야간 바로 전타임 알바 있잖아요. 자기가 야간 전타임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 했었대요. 예. 근데 자기가 일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쯤 되면서부터 조금 이상한 손님이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특히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PC방 알바 했다 보니까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 얼굴 막 외우고 인사하면서 막 그게 점점 익숙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끝나는 타임대가 9시였대요. 예. 근데 9시 되기 한 20분, 30분 전쯤 되면은 이상한 복장을 한 손님이 그렇게 온대요. 매일같이. 3개월쯤 되는 날부터. 예.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이상한 복장을 한 손님이길래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야, 나는 그렇게 스님이 PC방을 오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다 터진 거죠. 아, 스님이 PC방을 오냐, 막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한 8시 반, 8시 한 40분 정도 되면은 진짜 완전히 풀 세팅 하신 승려복 있잖아요. 회색 깔로. 승려복을 쫙 차려 입으시고 머리 다 미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PC방으로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갖고 그분 나이대가 그렇게 막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PC방이었대요. 바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직접 자리 선택하고 막 시간 해가지고 알아서 자리에 잡고 앉아갖고 하는 PC방 있잖아요. 정말 딱 그런 복장을 하신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현금을 갖고 결제를 하고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컴퓨터를 키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9시에 자기가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시간대가 본인이 제일 바쁜 시간이래요. 이제 막 자리 다 돌면서 청소하고 이런저런 마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타이밍에 항상 그 스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게임을 하시는지 그런 것까진 자세하게 몰랐대요. 그렇게 한 자기가 일한 지 3개월 차부터 한 4개월까지 한 달 넘게 그 스님이 진짜 같은 시간만 되면은 매번 그 PC방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갖고 뭘 막 하시더래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저 스님은 PC방에 와서 뭐를 할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러던 차에 야간 알바를 하는 형님이 내가 진짜 저녁에 좀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가야 된다. 잠깐만 오후 타임이랑 야간 타임은 바꿔달라라는 부탁을 했대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마침 이제 자기는 스님의 정체도 궁금하겠거니. 오호. 좋다. 알았다. 바꿔주겠다 하면서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예. 로테이션 순서를 바꿔서 9시에 이제 딱 PC방에 출근을 해가지고 원래 야간 시간대 하던 분이랑 딱 바꾸시고 PC방 알바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PC방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지가 떠요. 예. 그래갖고 그걸로 자리를 쫙 본 다음에 어디 스님이 앉아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살짝 봤대요. 그 자리 번호에 예. 뭐가 적혀 있는지. 딱 봤더니만 아무것도 없더래요. 원래 게임하면 게임 이름이 있잖아요. 네, 게임 이름이 뜨던 심지어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뭘 검색하고 있는지까지 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 PC방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제가 해봤었고 그게 딱 뜨는데 그걸 딱 봤더니 컴퓨터는 분명 켜져 있더래요. 근데
창에 아무것도 안 띄어져 있다는 표시가 안 나더래요. 예. 그래갖고 저 스님은 도대체 컴퓨터만 켜놓고 뭘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스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을 했대요. 예. 막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스님을 이렇게 딱 봤더니만 눈을 감으시고 염주를 이렇게 굴리고 계시더래요. 컴퓨터 앞에서. 가지고 와 진짜 이상한 스님이다. 아 진짜 뭐 저런 스님이 다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진짜 스님이 앉아갖고 새벽 1시쯤 집에 가시더래요. 예. 1시쯤 집에 가시는데 집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보는 아르바이트 모니터 창에 뭐 인터넷 창을 연 것조차 뜨지가 않더래요. 예.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을 멍 때리다 그냥 가시더래요. 어쨌든 궁금증은 풀렸잖아요. 그러죠. 궁금증은 풀렸다 보니까 그분 생각하기에 색다른 명상법을 수련하시는 분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 막 하면서 넘겼대요. 그렇게 한 5개월 정도가 되고 이제 입대 영장이 자기한테 날라오게 됐대요. 입대 영장이 날라오니까 알바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내가 입대 영장이 나왔다. 그래갖고 일을 그만둘 거다. 사람을 뽑아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하고 있는 차에 사장님이 그러면은 군대 가기 전까지 일하는 거는 너무 불쌍한 거다. 그냥 일찍 그만두고 사람은 내가 어떻게 뽑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채우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지금부터 일 쉬고 내가 보너스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군대 가기 전까지 놀아라 이러면서 사장님이 일을 빠르게 그만두라고 권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잘 됐다 뭐 보너스 준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돈을 받고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정말 열심히 놀았대요. 막 술 마시고 이제 입대영장 나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그때 한 달 전에 그 심정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PC방을 가게 됐대요. 예. 자기가 일하던 PC방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PC방을 가가지고 딱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9시쯤 되니까 또 스님이 이렇게 싹 들어오시더래요. 오. 그래갖고 아직 저 스님은 나 일 그만두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다니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게임에 집중을 이렇게 했었대요. 막 이렇게 집중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11시쯤 됐을 때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면서 한 바퀴 돌려보고 이제 알바하고 있던 사람이 형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막 떠들고 있었대요. 근데 스님이 원래 1시쯤 항상 가시던 분인데 한 12시쯤 되니까 이렇게 딱 일어서더니만 카운터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 3분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 3분 동안 알바라는 사람이랑 이 얘기를 해줬던 그 형님이랑 이제 스님한테 막 말을 거신 거죠. 무슨 일이시냐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기들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야간 알바를 하시던 분이 이게 조금 성질이 있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만 보니까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대요. 아니 말을 할 건 말을 해라. 침묵으로 뭘 일관을 하냐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니까 스님이 조용히 혀를 차시더니만 됐다 이러면서 나가시더래요. 너무 찝찝하더래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너무 찝찝한데 야간 알바를 하시는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가 그냥 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저 스님 오면은 내쫓을 거라고. 뭐 사람이 저러냐고 스님이면 다냐고 그러면서 막 그 스님이 가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는 스님 욕을 막 하더래요. 예. 아까 이 얘기를 해준 그 형님이 그래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뭐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말렸는데도 그렇게 욕을 하시다가 어떻게 진정을 시키고 자기는 집에 와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그 PC방을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때까지 2주가 남은 상태잖아요. 이제 자취하던 집도 정리가 됐고 다시 자기 본가 쪽으로 가서 2주 동안 생활을 하기 전에 PC방 사장님이랑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알바생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PC방을 찾아갔대요. 오후 시간대. 사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시간대. 찾아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대하고 와가지고 다시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막 이런저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 뭐 안 좋은 일 있냐 사람이 잘 안 구해지냐 역시 그냥 제가 좀 일을 할 걸 그랬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만 요즘 손님들이 자꾸 이상한 걸 본다 그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뭘 본다 그러냐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새벽 시간만 되면은 자꾸 누가 화면이 꺼져 있는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키보드에 머리를 찍고 있더래요. 그걸 손님들이 자꾸 본대요. 깜짝 놀라 다시 보면 없고
그런 걸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사장님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얘기해준 구형님 입장에서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PC방이 이제 지하에 있는 PC방이었대요. 그래갖고 그냥 웃으면서 지하여가지고 귀신 나오나 보죠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겼대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됐고 군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자기 대학교로 올 일이 한번 생겼대요. 동기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 동기들이랑 휴가 때 술을 마시고 동기들끼리 야 게임이나 하러 가자 한다면 PC방을 가는데 그 PC방을 가게 됐대요. 그 PC방을 딱 가가지고 기억이 막 새록새록 하더래요.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여기서 일을 했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PC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예.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바생 얼굴을 딱 봤는데 알바생도 처음 보는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동네가 아닌데 대학교 앞에 PC방 어떤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람이 없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결제를 하고 컴퓨터 앞에 이게 쫘라락 앉아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근데 그거 들었냐? 여기 귀신 나온대. 갑자기 이러더래요. 아니 뭔 귀신이 나와? 이러니까 야 내가 여기 PC방 자주 이용하던 단골인 거 알지? 야 내가 여기서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옆을 봤더니만 웬 여자가 키보드를 머리로 박고 있었다. 딱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알바생한테 딱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일을 했었다. 혹시 지금 사장님 연락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연락이 되신대요. 그래갖고 알바생을 통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딱 했대요. 연락을 해가지고 뭐 저 여기서 일했던 누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되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그래 오랜만이다 뭐 휴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나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도 없고 그러냐 이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너 PC방에 있을 거지 나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친구들한테 사정을 얘기했대요. 여기 사장님이 나 잠깐 뵙고 싶다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가게 됐다. 니들끼리 놀아라 이러고 나서 사장님이 한 20분 정도 후쯤 오셔서 그 사장님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가게 됐대요. 예. 술을 딱 마시러 가가지고 술 한잔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안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우한 있는 사람처럼 술만 계속 마시시더래요. 가지고 그만 마시셔라 몸 상한다 이러면 사장님을 말리니까 사장님이 됐다고 나 이제 PC방 접을 거라고 저기서 PC방 장사 못하겠다고 왜 그러시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딱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하는 말이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고 밤만 되면 그것 때문에 요즘 매상도 뭐 적자고 막 하면서 신세한탄을 막 하시더래요. 막 신세한탄을 하시니까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분 예.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괜찮다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 거다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위로를 하고 그날 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숙취에 고생을 하고 그 다음날 자택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군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로 복학을 하려고 복학 신청서를 내기 위해 대학교를 다시 왔대요. 다시 왔더니만 자기가 일하던 PC방 자리에 PC방이 없어지고 웬 사무실이 들어왔대요. 오. 그래갖고 결국은 접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복학 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거기 있던 후배나 선배들이랑 동기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남자들 솔직히 술 마시고 할 게 PC방 가거나 아니면 2차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술 막 마시고 있다가 야 우리 새로 생긴 PC방 있다는데 거길로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 PC방을 딱 가게 됐대요. 그 PC방을 딱 갔더니만 사장님이 계시더래요. 오.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사장님 어떻게 되신 거냐 막 이러니까 사장님이 정말 해맑은 표정을 딱 지으시면서 야 나 그 지하 PC방 팔고 여기로 옮겼다고 근데 여기 장사 너무 잘 된다고 이런 말을 막 하시면서 너무 막 기분 좋게 얘기를 하시길래 막 자기도 막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 제대했냐 오늘 내가 쏘겠다 그냥 놀아라 막 이런 다음에 막 시간 막 99시간을 막 채워주고 막 그랬대요. 예. 그렇게 기분 좋게 막 게임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되고 나서 다시 집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그 사장님을 찾아갔대. 혹시 TO 있냐? 나 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걔 그만두고 나면 너 일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야, 기회 되면 술이나 한잔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군 생활을 하면서부터 맨날 그 일이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갖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사장님 그때 그 지하에 있었을 당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옮기신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야 그때 얘긴 진짜 얘기도 하지 말라고. 야 나 그것 때문에 진짜 PC방 사업 접을까 하다가 스님 한 분 도움 덕분에 여기로 옮겨갖고 장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기가 휴가를 와가지고 사장님이랑 술을 마시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장님이. 예. 더 이상 적자로 운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접어야 되겠다 하면서 PC방이니까 컴퓨터를 팔려고 막 전단지를 만들고 있었대요. 전단지를 막 만들고 먼저 PC방 앞에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대요. 되게 찹찹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붙이고 있으니까 스님 한 분 이렇게 싹 지나가시더래요. 그분 말이 그 대학교 근처에 되게 큰 절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가끔씩 스님들이 내려오신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그러려니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아유 스님이시네 이러고 나서 계속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는데 스님이 그 전단지를 싹 보더니만 터벅터벅 자기한테 걸어와가지고 왜요 그만두게요? 이러시더래요. 오.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정말 하소연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스님한테 그냥 한탄이나 한번 하자. 이게 좀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님 진짜 말도 마세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PC방을 차렸는데 귀신 나온다는 소문 나가지고 손님도 안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스님한테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스님한테 막 신세한탄을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싹 보더니만 여기 거기네?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여기가 거기라뇨? 이러니까 아니 여기 어떤지 모르고 산 거냐고.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이러니까 너 여기 빌딩 올라오고 나서 모르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야 뭐 그냥 새로운 건물 들어왔다 해가지고 지하에 PC방 차리려고 들어왔다. 무슨 문제 있는 곳이냐? 이러니까 야 이거 여기 부동산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이러면서 여기 사람 죽어갖고 건물 밀고 건물 올린 곳이잖아 이런 말 하더래요. 예. 그게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는 거라고. 너 여기 장사 여기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들어왔나 본데 대학가 근처라고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조사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막 혀를 차시면서 나무라시더래요. 딱 그러니까 이제 왠지 뭔가 말씀하시는 게 그 스님이 너무 잘하시고 뭔가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막 툭툭툭툭 던지시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예.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 스님 그러면 저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거 그만두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스님 바짓가랑에 자꾸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한 분이 에휴 알았어 내가 절에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 다시 내려올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로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절에 올라가셔갖고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대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스님이 한 스님을 데리고 자기 PC방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걸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오. 옆에 있던 스님이 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빌어주고 해줬더니만 아직도 여기 있냐 하면서 자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옆에 허공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뭔 상황이냐 이 스님 누구시냐 이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절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래에 있는 스님들한테 물어봤다. 혹시 이런 사건이 있는 걸 아냐 물어보니까 한 스님이 제가 거기 매일 가가지고 눌러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스님들이 시주 받으러 거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PC방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됐대요. 그 소리가 들리는 PC방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만 웬 여자가 키보드를 머리를 쾅쾅쾅 하면서 박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와 저러면은 아플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옆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일렀대요. 그만해라 여기서 네가 이래봤자 얻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타이르고 애가 이렇게 좀 진정이 되면은 PC방에서 나왔다. 내가 그걸 한 3개월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큰 스님이 이렇게 딱 듣다가 근데 왜 그거 계속 안 하고 왜 안 들어가냐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애가 남자한테 뭐가 시게 당했나 봐요.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 제가 그날 좀 일이 있어갖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카운터 가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카운터를 딱 가니까 그 여자가 야간 알바생 머리로 찍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무슨 소리야? 자세하게 얘기해보라니까. 거기 갔더니만 그 여자가 알바생 머리로 찍고 있었다.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애가 나한테 짜증을 냈다. 그 짜증을 내는데 여자가 갑자기 씨 굳더니만 그 남자한테 업히더래요. 그러면서 머리를 박는 걸 멈추고 그 남자의 어깨에 붙어갖고 헤헤헤헤 하면서 계속 웃더래요. 오, 예. 그래갖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쟤한테 붙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냥 떠돌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빙인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불가의 그 기준상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는 이상 붙은 귀신들은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그래갖고 쟤는 빙인형이니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그 뒤로부터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거 듣다 보니까 이제 큰 스님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봐라. 그 건물 결국 난리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둘이 같이 PC방 내려오신 거예요. 그 PC방 딱 내려오셔갖고 그 얘기를 듣던 사장님이 한번 봐줘라. 지금 또 여기 귀신이 있냐. 있으면 왜 있는 거냐.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딱 봐달라고 하고 나서 큰 스님이 이렇게 PC방 한 바퀴 싹 돌더니 너무 많어. 너무 많아갖고 여기는 더 이상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여기는 팔고 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진짜 억장이 무너졌대요, 사장님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빚쟁이 다 됐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을 눌러주고 있다는 작은 스님이 근데 저기 보이는 귀신들 좀 이상하지 않냐고.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큰 스님이 한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싹 훑어보더니만 그러네 이상하네 이러더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스님?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찍으면 정면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옆으로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귀신들이 한 곳을 보고 있더래요. 예. 이게 오른쪽으로 꺾어서 찍든 왼쪽으로 꺾어서 찍든 이러면서 다 각양각색으로 머리를 찍고 있는데 그 시선은 한 곳에 쏠려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큰 스님이 이상하네 확실히 이러면서 막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거기가 그 PC방 배너 같은 거 막 쌓아놓는 창고더래요. 네. 그 창고 문을 탁 열었대요. 하지만 혀를 쭉쭉쭉 차더니만 주섬주섬 가더니만 바닥을 쫙 뜯었대요. 안에 부적이 뭉탱이로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사장님이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막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런 걸 묻어놨으니까 그렇게 귀신 있고 하면서 부적을 막 하나하나 손으로 주우셔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절로 올라가시더래요.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스님을 따라갖고 절로 같이 올라갔대요. 절로 막 같이 올라가면서 스님한테 계속 스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뭘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계속 해가지고 아니다 이건 니들이 알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쪽 세계의 일이다. 일반인이 알 일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절로 계속 올라가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러면서 절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스님들 거주하는 공간으로 스님은 들어가시고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스님들이 거주하는 절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님을 그렇게 불렀대요. 스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부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스님을 부르니까 이제 스님이 쫙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만 내가 하나는 약속하겠다고. 이 일이 끝나면은 정확한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몸 상한다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자라고. 예. 내가 꼭 알려줄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보내더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은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그냥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왠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절로 올라가니까 원래 절 같은 경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문도 열어놓고 막 이것저것 걸고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좀 알리고 하잖아요. 딱 절 앞까지 갔는데 스님 한 분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오늘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오늘 좀 뭐 크게 할 게 있어갖고 큰 스님이 일반인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큰 스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스님이 당사자시군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만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 스님이 들어가서 이제 밖에서 다리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막 3, 40분을 기다리니까 그 스님이 다시 나오더니만 큰 스님이 부르십니다. 잠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예. 대웅전에 큰 스님이랑 다른 스님들이 쫙 앉아있고 자기를 데리고 간 그 스님이 큰 스님 앞에 딱 앉히더래요. 그러면 큰 스님이 자기한테 그간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근데 이미 그 터는 텄으니까 내가 좋은 곳 한번 점쳐줄 테니까 거길로 해가지고 장사를 다시 해보라고.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잘 될 거라고. 다 이런 말을 하길래 이제 막 안심이 되더래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사람의 궁금증이란 게 있잖아요. 스님 그래서 그 부적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대요. 이러니까 스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냥 내가 이제 오늘이랑 어제부터 해가지고 영가한테 들었던 얘기를 너한테 해주겠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가 큰 스님이 되기 전부터 그 절에 있었으니까 그 절에 있을 때 시주를 하려고 동네를 딱 내려가면은 이렇게 맨날 자기한테 팥을 던지던 무당 하나가 있었대요. 원래 스님이랑 무당은 굉장히 친한 관계거든요. 이상하게 그 무당은 스님을 볼 때마다 막 잡기를 막 모시는 놈들이 어딜 막 자꾸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팥이랑 막 소금 같은 걸 막 던졌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막 와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냥 무시해라 막 이런 얘기만 들을 뿐 매번 시주를 나갈 때마다 그렇게 팥 같은 걸 맞아가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당이 죽었다란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동네에. 그래갖고 결국 그렇게 갔구나. 왜냐면 그때 큰 스님이 해주시던 말이 자기가 그때는 뭐가 보이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뭘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한테 그냥 팥 던지는 나쁜 무당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절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큰 스님이랑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큰 스님이랑 어떤 한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듣게 됐대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어느 건물주인데 여기 사람이 죽어갖고 이거 건물을 팔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큰 스님한테 하고 있더래요. 근데 딱 들으니까 그때 그 스님이 그 무당 얘기인가 싶더래요. 오. 근데 그때 당시 큰 스님이 그런 건물 함부로 파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막 타이르더래요. 막 타이르니까 그 건물주가 욕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더래요. 그런 기억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동네 시주를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려고 막 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저 건물은 결국 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로 들어와가지고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거기 건물 밀더라. 나한테 그 팥 던지던 그 무당, 죽은 무당 살던 그 집 밀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보다 큰 스님 한 분이 예. 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거기 지금 큰 스님 때문에 밀기 시작한 거라고. 왜 그러시냐. 내가 정확한 건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저기 지금 귀신 들려서 건물 민 거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뱉지 말라고. 막 이런 말 하면서 되게 호되게 혼났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눈에 뭐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막 진짜 귀신 같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큰 스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요즘 너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러니까 큰 스님이 막 웃더니만 네가 그래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러면서 잘 됐다고 너 한번 나랑 같이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을 잡고 절 아래로 내려가서 허물고 있는 그 장소를 딱 데리고 가더래요. 예. 그곳에서 딱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건물이 다 허물어져 있는 곳에 공터 중앙에 무당복을 입은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귀신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더래요. 예. 그걸 보면서 큰 스님이 자기한테 묻더래요. 야,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웬 여자가 춤을 추면서 귀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잘 본다고. 그리고 잘 봐두라고. 언젠간 여기 너한테 되게 큰 인연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절로 올라가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오고 자기가 큰 스님이 되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대요. 이야. 거기까지 들으니까 이건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런 얘기를 오. 하는데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건물을 처음 내려가가지고 봤을 때 잘 안 보였대요. 자기가 알던 많이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이 흘렀을 테니까. 그래갖고 여기가 그 건물인가도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나서 부적 바닥에서 딱 치워내는 순간 바닥에서 그 무당 얼굴이 싹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오. 딱 그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예. 맞아. 그때 큰 스님이 데리고 왔던 곳이 여기였어. 막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부적이랑 같이 그 무당을 붙들고 절로 올라왔대요. 그 절에 올라와가지고 그 무당이랑 밤새도록 대화를 했대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주지 않고 자꾸 이 동네 사람들은 미친 무당 죽었다고 욕만 하더라.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여기 있는 귀신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귀신 소굴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딱 그런 얘기를 무당령이 하더래요. 큰 스님이 밤새도록 설득을 했대요. 아유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성공을 해서 내가 가는 길은 열어주겠다. 거길 네가 가라 이러면서 그 절에 스님들끼리 같이 천도제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절에서 내려오셨대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부적은 누가 설치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그 건물을 팔았던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갔대요. 예. 찾아가가지고 여기 내가 들어오기 전에 건물 쓰던 사람 누구냐 딱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안 가르쳐주다가 이제 막 계속 뭐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 동네 그냥 누구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딱 넌지 던져버리더래요. 그래갖고 딱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만 그분은 그 부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대요. 뭐지 이러면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자리를 또 봐주셨고 그곳을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사를 가려고 짐을 막 정리하다가 그 사장님이 좀 되게 독특했대요. 예. CCTV 자료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 많은 자료를. 약간 조금이라도 사건이 관련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절도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런 것들 그걸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막 카드를 이렇게 딱 챙겨갖고 이렇게 옮기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뭐지? 이런 식으로 왜 이거 하나만 툭 떨어진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그냥 찝찝해가지고 그거를 딱 열어갖고 CCTV 이렇게 딱 돌려봤대요. 예. 돌려봤는데 날짜를 보니까 자기가 PC방을 연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쯤 날짜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보관한 거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CCTV 막 돌려보는데 웬 여자가 창고로 이렇게 싹 들어갔다가 10분 후쯤 싹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보관했지 하면서 이제 막 기억을 더듬고 하다 보니까 맞아. 그 창고에 누가 들어갔다고 알바생이 그래갖고 혹시 없어진 거나 그런 거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내가 저장을 해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잠깐만 저 여자 들어갔을 때 왜 10분이나 걸렸지? 뭐 훔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10분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따가지고 스님한테 갖고 올라가니까 스님이 그 영상을 보더래요. 부적 내가 붙였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 너는 안 보이지? 걔 뒤에 그 무당령이 어깨 타고 같이 쫓아 들어오고 있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딱 와가지고 너무 찝찝하다. 진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한테 자리를 받고 옮겼더니만 진짜 대박이 나셨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잘 되신 거고 계속. 그 형님한테 이제 후 얘기까지는 안 물어봤죠. 근데 뭐 그 형님이 이제 중간중간 얘기할 때 잘 됐다라고 섞어서 얘기했으니까 잘 됐겠죠? 되게 재밌더라고. 얘기 듣는 내내 거기 흉가동호회 그 사람들끼리 막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런 일들이 굳이 뭐 PC방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끼리 막 되게 궁금했던 거 그거예요. 도대체 그 부적을 붙인 여자는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더래요. 그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정말 엄청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여자는 정체가 뭐냐 막 이러면서.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막 조사해보고 경찰에 막 신고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거 랑종인데 이거.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뭔가 미스테리한 점만 남긴 채 또 이야기가 끝이 나긴 했네요. 일단은. 네, 근데 결국 그 사장님 입장에서 귀신은 어떻게 처리됐고 이사해서 잘 됐으니까 사실 해피엔딩이죠.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선 궁금한 건 도대체 그 귀신들은 뭐며 부적붙이고 간 그 여자는 누구며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죠?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맨 처음에 PC방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PC방에 단순히 귀신 나왔나 보다 했는데 스님이 등장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거든요. 오,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예. 야, 맨 처음에는 우리 친구입니다. 게임하시는 그런 스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군요. 네, 그쵸. 오늘 아스라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엔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엄청난 또 이야기였습니다. PC방에서 또 이런 일을 겪기는 쉽진 않은 그런 이야기겠지만 분명히 또 그 스님과 인연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사장님도 잘 풀리셔서 정말 또 다행이었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제프리 로즈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현직 경찰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전 참여 사연은 바로 한 흉각 사진과 함께 같이 등장을 하셨던 또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오늘은 어떤 직업 괴담이 펼쳐질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프리 로즈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제프리 로즈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다소 무겁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경찰 직업괴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대부분 알고 계신 그 길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정말 또 무서웠던 한 파출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네, 기릿! 렛츠 기릿! 오늘은 참으로 미스테리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귀신 나오는 파출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위치한 파출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파출소는 1978년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9년 마지막 사건으로 결국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 참으로 많은 강력 사건들과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특히 이 사망사고에는 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16명과 그 경찰 가족 등 총 20명이 사망을 했던 곳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이곳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예,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을 거예요. 같이 근무하던 선배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도 경찰 생활을 적게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정말 믿기가 힘든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먼저 이 선배님은 198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이 선배님께서 직접 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이 선배님께서 1993년 어느 날 근무를 하시던 중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예, 늘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을 하지만 특히나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갈 때는 마음도 무겁고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심정으로 현장을 출동을 합니다. 마침 그 선배님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갈 때 무척이나 마음이 착잡했고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은 일반 가정집이었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선배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 다름 아닌 그 남자는 어제까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동료였던 거였어요. 예.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배님이 그 당시 느낌은 어제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함께 웃고 같이 현장을 출동하였던 동료였는데 그런 동료를 그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 자신이 너무나 놀랍고 또 경황도 없었고 너무나 슬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평상시 그 동료분께서 항상 밝게 근무를 하셨고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동료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웠고 정말 충격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에 당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동료분을 사랑하시던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 그 친구분의 사망 사실을 듣고는 또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달아서. 네, 그렇죠. 예. 일단 선배님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 이후 동료들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선배님 말씀은 사람이 죽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유독 왜 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던 현직 경찰관들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믿지를 못했는데 선배님 말씀이 자신이 근무를 했던 그 시절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한 명도 아니고 16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 파출소를 근무하는 게 기피하는 그런 부서로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예. 자꾸 이렇게 죽음이 생기니까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게 겁이 나고 기피하게 되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파출소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그 파출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특히나 예. 그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 화장실에서 있으면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벽에서 이렇게 나온다. 오이고요.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한 그 여자 귀신의 모습에 정말 많은 경찰관들이 2층 화장실을 사용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목격이 돼서. 네네, 그렇죠. 화장실이 급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특히 밤 시간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소리 없이 살며시 나타나서 뒤에 서 있고 또 앞에 나타나고 예.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니까 정말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 2층이 문제인데요. 파출소 2층. 2층 여경 휴게실이 있어요. 그 여경 휴게실에서도 여경분이 새벽에 쉬다가 방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었는데 자꾸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창문을 쳐다보니까 건물 밖 창문 2층 허공에서 동자 옷을 입은 남자 아이가 허공에 떠서 여경 직원분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에 그 여경분이 너무나 놀라서 새벽 시간대 소리를 지르면서 1층 사무실로 뛰어내려왔던 이야기. 예. 정말 그 2층에서는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을 많은 직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의 휴게실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새벽 시간 쉬고 있으면 누군가 알 수 없는 그런 손길로 남자 직원들의 몸을 더듬는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이런 현상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에게 연속해서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2층에서 그런 휴게라든가 용변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너무나 끔찍했다. 어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뭐 우연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 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동료들이 그런 현상들을 목격했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당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웠다. 그리고 그렇겠죠.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런 죽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파출소는 직원들이 정말 가기 싫어했던 그런 부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파출소에 유명한 일화가 또 있었는데요. 네네. 귀신을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 그분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귀신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분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유명하게 회자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98년 어느 날 귀신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이 하필이면 그 파출소로 발령을 받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귀신을 보는 그 경찰관이라는 분도 평소 근무를 하면서 그 파출소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정말 출근을 하기 싫었고,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받아서 첫 출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첫날, 네. 그분이 너무나 놀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파출소에 출근하는 첫날 그 파출소 정문에는 그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먼저 돌아가신 선배 경찰관 6명이 나와서 귀신 보는 경찰관이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환영을 해줬다. 어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귀신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은 발령을 받아서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지만, 돌아가신 선배 경찰관들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에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고, 결국은 이 선배 경찰관은 얼마 안 있다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 이제 사표를 내고 결국은 무속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예. 이렇듯 그 파출소와 관련된 직원들은 당시 많은 그런 사건 사고에 시달렸고 또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배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건 사고 현장에 나가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드물겠죠. 네, 그렇죠. 놀라거나 뭐 그런 네. 현상을 보았을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무서워했고 또 그 부서를 근무하기를 꺼려했고, 유독 그 부서에서만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16명과 또 그 가족들 4명, 총 20명이 알 수 없는 그런 죽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어야 했는지 정말 미스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는 원인을 알 수가 네. 없네요. 귀신 때문일까요? 일단 귀신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지만, 네네. 그 당시 그 파출소가 위치한 지리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들자면 예. 파출소 뒤에는 도살장이 있고요. 또 그 뒤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던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되어 있었고, 예. 일단 그 파출소에서는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강력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파출소였고,
그런 강력 사건들 때문에 현장을 출동했던 많은 경찰관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유독 그 파출소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예. 또 그런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호소했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말 그 파출소는 근무하기 싫은 곳, 정말 무서운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결국은 2009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파출소를. 네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파출소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옮긴 파출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터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 근무할 때 2층은 정말 올라가기 싫은 장소, 그리고 또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이 있다 보면 정말 분위기도 음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이 파출소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에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예. 얼마 전이었죠. 현장을 그 지인분과 둘이서 찾아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파출소가 아직도 2021년인데 예. 철거가 되지 않고 아직 현장에 있어요. 네, 현장에 있고 정말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마음도 정말 착잡했습니다. 네. 이 파출소에서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들 했고, 또 많은 경찰관들이 그 파출소에서 그런 알 수 없는 존재들, 그런 동자 귀신, 여자 귀신, 그리고 몸을 더듬는 알 수 없는 손길들, 그런 거에 고통을 받았는지 정말 미스테리했고, 그런 건물이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건물인가요? 네. 지금은 그냥 창고 비슷한 건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갔던 그 지인분하고 그 파출소를 둘러보면서 참 이상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정말 놀라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같이 갔던 지인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작은 아버님도 경찰관이셨는데 약 25년 전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 가족도 큰 슬픔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가족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작은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맡았던 그 사건 이야기를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되었어요. 당시 그 25년 전 가족분들도 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예. 또 그 당시 수사 결과도 그냥 실족으로 인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당시. 네네. 근데 그 당시 돌아가신 장소가 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논바닥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 돌아가신 걸 발견하고 함께 갔던 지인분께서 자신의 작은 아버님께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미스테리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작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사건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함께 그 파출소를 찾아갔던 그 지인분의 작은 아버님께서 25년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사건이 저희가 그 문제의 파출소라고 찾아갔던 그 파출소에서 마지막 사건을 취급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우와, 여기 진짜 뭐가 있네요. 그렇죠. 와. 결국 우연히 저와 만나서 그 문제의 파출소를 찾아가서 그 파출소를 둘러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작은 아버님께서 25년 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던 그 사건의 실마리가 그 문제의 파출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3일 만에 정말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작은 아버님께서도 정말 그 당시 돌아가실 분은 아니셨고 건강하셨고, 또 그 당시 수사 기록이
타살이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단순 실족사로 인한 변사 사건으로 종결이 된 거죠. 예. 그것도 논두렁에서 논바닥으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사건 기록이. 결론은 뭐 그렇게 죽었지만 함께 갔던 지인분께서는 본인의 작은아버님께서 25년 전 문제의 파출소에 가셔서 수사를 하다 3일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문제의 파출소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상한 파출소입니다. 이야, 이건 너무 미스테리하고 네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또 무겁고 네. 또 안타까운 일이 네네.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방송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사건들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건명을 밝히면 충분히 이 파출소를 알 수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사건, 사고들이 이 파출소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예. 그 점 제가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사건 이름을 밝힐 수 없다라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괜찮습니다. 정말 이거는 팩트고 제가 이 사건 이야기들 접했을 때 같은 경찰관 입장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충격을 먹었고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네. 이 귀신 나오는 파출소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이야기가 어떤 다리가 나올 텐데 실제로 출동도 하셨고 그때 당시의 상황 네.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2020년 작년 10월 말경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 당시 새벽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서종대교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건 접수를 받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예. 그 당시 가장 가까이 있던 후배가 그 현장으로 먼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후배가 현장을 출동을 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지점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저희가 사고 현장을 가게 되면 보통은 사고 난 차량과 레카차, 사람들이 주변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신속하게 출동했던 그 후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차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그런 어두운 도로만 펼쳐져 있었다고 해서 본인이 신고를 한 그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착각하고 잘못 신고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신고자분께서 분명히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다리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당시 사고의 내용은 신고자분이 후배에게 얘기를 하기를 본인이 새벽 시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여자분이 서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아슬아슬하게 그 여성을 피해서 지나쳤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은 아마 충격을 했을 거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신고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여자분이 있었고 또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예. 또 진술을 여러 명이서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해서 이 후배가 그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그 바닥을 랜턴으로 이제 서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도로를. 그런데 이 후배가 그 현장을 랜턴으로 서치하다가 목격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 먼저 출동했던 그 후배의 이야기와 그 후배가 사건을 하면서 취급했던 그 사건 기록들, 블랙박스 영상, 그 사건 현장 사진들을 제가 살펴보고는 후배를 좀 다독거려 주려고 했던 저 자신도 그 사건을 접하고 한동안 충격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허.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한데 그 당시 그 현장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하던 후배의 그 표현에 의하면 여자분의 그 사체가 전부 분해되어 있었다. 도로 위에 이런 표현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그 당시 후배랑 같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한 여성분이 갓길에서 1차로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예. 또 그 여성분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고인의 그 생전 마지막 모습이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 여성분이 뭐 술에 취해서 또는 뭐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오셔서 그렇게 사고가 나신 게 아니라 정말 갓길에서 걸어서 들어오셔서 달려오는 차량들 마주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방법으로 하신 거였죠. 오, 예. 그리고 그 도로를 달려가던 많은 차량 운전자는 그런 식으로 도로 한가운데 여자분이 서 계신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충격이 이루어졌고 그런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그 여성분을 후에 지나가던 많은 차량들이 역과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 출동했던 후배도 한동안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때 당시 생각이 나서 비슷한 사건을 접했을 때에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건 사고를 이제 접하지만 그 정도까지 처참했던 것은 저도 처음이었고요. 정말 저 또한 한동안 그곳을 지나갈 때, 특히 새벽 시간 지나갈 때면 정말 싫었고 정말 무서웠죠. 그 사건이 잊혀질 찰나였던 어느 시점인데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난 추석 때였던 것 같은데 저에게 어떤 지인분께서 이런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무섭다. 그런 말씀과 함께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연히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예. 그 동영상, 문제의 동영상은 2020년 10월 말경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지점 그 지점을 지나가던 어떤 차량 운전자분께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문제의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올려주신 건데 그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자체만으로도 충격이다. 이게 뭐지? 정말 끔찍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인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더 놀라게 됐습니다. 그 예. 영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2020년 10월 말경 후배가 출동했던 그 사건이 발생이 되었던 그 지점이었고요. 또 그 영상에 나타났던 알 수 없는 형체가 작년 그 사고 현장에서 불박에 찍혔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예. 사고가 나기 전 그 당시 그 여성분의 모습, 그 형태로 들어오고 서 있는 거였죠. 아, 그 살아 있었을 때의 상태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교통사고가 나기 전 그 여자분이 갓길에서 이제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배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고 네. 1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영상을 살펴보고 그 후배도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자신이 취급했던 그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그리고 제가 더 크게 놀랐던 것은 그 후배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건을 수습할 때 고인이 되신 그 여성분이 입고 계시던 옷이 어떤 옷인지 기억이 나냐라는 저의 질문에 후배가 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여성분이 입고 있던 옷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형체, 그 예. 형체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느낌의 옷. 코트를 입은 게 맞아요. 영상을 보면. 예.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고 누가 조작한 영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절대. 또 그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그런 모습이 절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발이었고 양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도로를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 후배의 말대로라면 사고가 나신 그 고인께서 프렌치 코트를 입고 계셨다라는 그 후배의 진술, 정말 그 진위를 알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야, 오늘 제프리 로즈님께서 정말 또 소름 돋는 직업괴담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경찰분들께서는 많은 일들을 겪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맞습니다. 네.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 또 말씀 못 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항상 또 고생하시고, 이제 잠도 못 주무셔 가시면서 또 고생하시는데, 다음에 또 다른 소름 돋는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로즈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야, 오늘 또 첫 번째 그 파출소도 진짜 또 엄청난 파출소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또 미스테리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또 서종대교 이야기까지 잘 마무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 실제 지금 현직 경찰 분이시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소름 돋는 직업괴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웅아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냐면 출장 제조사라고 불리는 또 이런 조그마한 공장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늘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당신만은 짜증을 내도 허락을 하겠다. 화 좀 내달라, 화딱지 좀 내달라 이러는데 부담은 안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긴장돼가지고. 그래요. 이거 빨리 시작 안 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네, 뭔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출장 제조사? 이게 정확히 뭘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사업을 한 지 조금 됐어요, 이제는.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있긴, 그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조금 연차가 늘어가고 있는데, 초반에 저 도와주신 분도 있었지만, 사업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던 게,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형이 좀 그쪽 계통에 있어서 조금 많이 도와줬던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일어난 일인데 솔직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앞으로 시참할 이야기를 저도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좀 창피해서. 근데 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야기하시다가 좀 창피하거나 그러면 그 짜증 한번 내주세요. 편하게. 짜증낼 것까지는 아니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조사 공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 3일인가? 4일인가 머물고 싶었는데 머물르지 못하고 뛰쳐나온 이야기예요. 저희 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완벽하게 분야가 같다고는 못하는데 형이 다룬 업종 중에 한 부분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어디 한번 제조사 가봐라. 한번 미팅 가봐라. 열심히 할 테니까. 한마디로 제조사 업체 사장을 소개를 해준 건데 미팅을 가서 거래가 성사가 잘 되면 잘 되는 거니까 뭐 해봐야 아는 거지만 대강 그런 일이어가지고 경기도의 뭐 지역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지금 사라져 있어요. 매매까지 올라간 곳이고. 네. 경기도 여주 쪽이에요. 형이 뭐 너 업종은 좀 무관하긴 한데 한번 가봐라. 도움 될 듯?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 업체를 살짝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대금 뭐 이런 데구나 하고 간 거죠. 제가 웬만하면 평일에는 안 가는데 저 바쁠 때였어가지고 지금보다. 그래서 목요일에 갔어요. 초여름 정도였고 일단 구글맵 보고 그때도 건물 사진 인터넷으로 충분히 위치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미리. 그래서 가서 사장을 만났어요. 사장을 제가 그냥 김똘끼라고 할게요. 똘끼.
얘가 왜 또라이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갔더니 사진 본 것보다 더 허름하고 제조사나 공장들이 뭐 시설이 그렇게 최첨단 시설은 없잖아요, 사실. 허름하고 막 다 그렇죠. 그래서 도착해서 내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래도 안에는 좀 시원하겠지, 사무실은. 갔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짜증내는 뭐 얼굴 티낼 수 없으니까 거기 뭐 여러 직원들이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기계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김돌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 김돌기 사장님 사무실에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예. 그래서 따라갔어요. 구조가 2층에 사무실 겸 대표실이 있고 예. 그 건물 공장 안에 건물이 하나가 더 있는 느낌? 2층 건물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었어요. 2층에는 대표실, 그 아래에는 다른 직원들 사무실이 있고 그 외에는 다 그냥 공장 필드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사장님 형 소개로 온 몽합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들었다 이러면서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하다가 시계 보더니 잠깐 직원 인사해줘야 돼가지고 나가는 김에 담배 태우시면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예. 그 외국인 분이 약간 울먹대고 있더라고요. 상황 보니까 이제 뭐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귀국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사장이 안아주면서 뭐 그동안 고생했다, 잘 가고 그런 좋은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외국인분도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가끔 봐야지 나도 맨정신으로 살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따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뭐 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뭘 생산하는지 저 기계만 보고 대충 뭔지는 아는데 대강은 알아도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김돌기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였어요. 뭐 어떤 제품을 제작 중인데 그림을 그려서 표지를 하고 싶다. 근데 예.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얽혀 있나 봐요. 그 공장이. 그 표지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했을 때 보통 얼마를 받냐. 간단히 이거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그걸 제품 라인업을 알아야 컨셉을 막 짜지 않냐. 그랬더니 뭐 고우 스타일의 그림을 원한대요. 아니, 그 전설의 고우는 그림인데, 보통, 예. 내가 고우면 이러고 있겠나. 그런 생각 들면서 아니 뭐 최대한 스타일은 비슷하게는 맞춰줄 수 있는데 예. 고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최대한 느낌을 살리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딜을 좀 쳐서 그러면 내가 그림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당연히 저작권은 드리겠다. 근데 알바가 아니니까 상품에 대한 그 그림 저작권. 대신에 취급하시는 상품 플랫폼 한정 총판을 나한테 줄 수 있냐. 툭 던진 건데 알았다, 오케이. 진행이 잘 된다. 상품도 잘 나온다는 거니까 제품 자체에 대한 총판은 못 줘도 플랫폼 한정에 대한 총판은 줄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너 좋은 기회니까 올라와서 전화통화하면서 그거 진행하지 말고 거기 좀 있으면서 너 노트북 가져갔냐?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노트북도 있는 거 직원들이랑 거기서 소통하면서 빨리 작업되고 와라 그냥. 그러길래 저도 노트북 들고 다니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주 일요일까지 있어야겠다. 예. 주말만 피하자 그 생각이었죠. 이번 한 주만. 그래서 김돌기 사장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형 얘기도 들었는지 뭐 그래라 그럼 자기가 더 좋다 급한데 그 공장 뒤에 컨테이너인데 되게 인터넷도 잘 터지니까 예. 내가 뭐 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촌이라 생각하고 며칠 있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김돌기 사장이. 그렇게 해서 저녁에 뒤에서 컨테이너 가보니까 안에는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에어컨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매트도 있고 뭐 나름 다 있어요. 예. 제 방보다 좋더라고요. 앞에 뭐 고기 불판도 있고 잘해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대강 하루 보내고 다음날 이제 공장이랑 그 컨테이너 제가 지내는 곳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직원들이랑 소통하고 컨셉 잡고 또 테마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거기서 계속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저녁에. 예. 또 직원들은 그 야근 싫어하니까 6시 칼퇴하잖아요. 약간 뭐라고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해요, 아직도. 네네. 컨테이너 안에서 노트북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컨테이너 앞쪽에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빛이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빛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클럽, 노래방 그런 비슷한
그게 이렇게 창문 위쪽으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나와왔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그 뒤편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 안에 제가 있던 거니까 나오면 공장 뒤편이 보여요. 그러면 사무실 있잖아요. 김돌기 사무실. 거기서 2층 뒷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알록달록한 빛이.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또 노래를 부르나? 노래방 기계가 있나? 그런 거 못 봤던 것 같은데 뭐지? 그러면서 가까이 가봤는데 쩍쩍쩍쩍쩍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게 예. 주절주절 되는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담배 물고 있다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무서운 일 일어나기 전에 전조과정도 없었어요. 사실 다른 데랑 다르게. 뜬금없게 그냥 소리 듣자마자 그냥 아닌 거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노래방 빛이 2층에서 반짝반짝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 주변에 일단 나밖에 없다. 여기는 차 타고 도망가야 되나? 사무실에 TV도 없었는데 TV 소리도 아닌데 이게 라디오인가? 그 생각 들면서 일단 소름 끼치니까 공포 영화 같은 거 가끔 보시면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거 예. 빨리 가는 애들, 꼭 들어가는 애들 어디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들어가려고 제가 몸뚱아리가 움직이는데 제 모습이 꼭 죽으러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영화 볼 때. 그래서 후에 뭔가 감당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컨테이너 거기 주변 구경하면서 컨테이너 뒤쪽에 나무 계단이 짧은 게 부러진 게 있었어요. 네네. 짧긴 했어도 대강 그 컨테이너 위쪽에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사다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컨테이너 위로. 정확히 컨테이너 위에 포대자루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걸 발을 딛고 올라가니까 2층 창문 안에 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 딱 보는데 김돌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던 것처럼 그냥 시선이. 예. 그거 보자마자 그냥 이거 뒤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뒤지겠다 이거. 피지컬도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오면서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제가 흰색 반팔티랑 푹 내려와가지고 무릎도 닦아지고 그 컨테이너 들어가서 자동차 키만 챙기고 왔어요. 거기 원래 있던 슬리퍼 신고 팬티 입고 흰색 티만 입고 옷도 못 챙겨 입고 핸드폰 지갑 다 놓고 차 타서 길도 모르겠고 내비 찍을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초행길이니까 네. 내비 찍고 낮에 왔는데 갈 때는 이게 어둡고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거 고립되면 이거 난리 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서 빛 뭉쳐있는 데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무조건 걸로 가야겠다. 뭔가 되겠지.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가다가 그 동네 비교적 좀 활발한 곳이 나와가지고 가게들이 좀 있는 거예요. 형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거 지갑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친구들한테 뭐 콜렉터콜 걸고 그랬는데 아직도 되나 싶어가지고 공중전화를 막 찾아봤어요. 예. 공중전화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찾아봐도. 그래서 그냥 가게 들어가서 전화를 좀 빌려야겠다. 근데 선뜻 못 들어가는 게 제 차림새가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상태가.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맥주 가게인 것 같은데 들어와가지고 쭈뼛대면서 길을 잃었어요. 전화 한 통만 빌려도 될까요? 이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놀랬는지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근데 거기 술 드시던 아저씨가 무슨 일 있냐고 동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폰을 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반쯤 나가 있어가지고 번호가 헷갈리는 거예요. 또 형 번호가. 그냥 저장해놓고 쓰잖아요, 그냥. 그렇죠. 평소 때 그래도 번호는 외우고 있었는데 앞자리 네 자리랑 뒷자리 네 자리가 어디가 앞이었는지 헷갈리는 거 있죠, 가끔. 네. 이거였나? 아닌가 봐. 그래서 걸었는데 어떤 여자가 받길래 형수님인 것 같아서 전데요, 죄송해요, 늦게. 형 옆에 있냐고 그랬더니 네? 이런 거 잘못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어 채를 막 때려보다가 형이 받는 거예요. 맞은 거죠. 네. 형이 봤는데 뭐라 막 하니까 형 난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팬티만 입고 빛이 나오길래 지금 호프집이야 뭐 이러니까 뭔 소리야. 예. 막 이러는 거죠. 뭔 개소리야. 뭔 일 있었어 거기서? 이러니까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차분히 말하니까 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끔 그런 일 겪는 걸 알잖아요. 알죠. 예.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고 너는 형이 가게 말해주면은 거기 갈 테니까
거기 사장님 계시면 사장님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죄송한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표정이 그냥 뭐야 이 병신은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저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주니까 받더라고요. 예. 형이 뭐라 했나봐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인데 뭐 잘 갈 테니까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래서 아줌마가 저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구석 가서. 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팬티 차림으로 거기 다소곳이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속옷이. 예, 조용히 있어야죠. 뭘 하겠어요. 거기서 맥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잠이 오더라고요. 또 예. 긴장이 풀린 거죠. 제가 엎드려 잤어요. 그 테이블에서. 누가 뭐 저를 흔들어서 깨우길래 형인 줄 알았는데 경찰 분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 그 아줌마가 형 말도 들었는데 신고를 했나봐요. 열받게. 이해는 어떻게 보면 하는데 경찰분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제 지갑이 없어서 주민번호 달라고 하길래 네. 주민번호 불러줬는데 지갑 없냐 이러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밖에 제 차인데 차 번호 기록 뭐 하면은 신분 나오지 않냐고 그거 해보라. 그러고 막 아웅다웅 하는데 형이 와가지고 잘 풀렸어요. 경찰분도 오, 분들 다행이다. 가고 한 30분 뭐 좀 되게 길게 실랑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그 차림으로 경찰서에 끌려가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버텼어요. 형이 제가 옷이 그런 차림인 줄 모르고 옷은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끌고 온 차를 형이 그 사장한테 경찰서 왜 신고해 제가 전화 드렸는데 이러면서 싸우진 않고 잠깐 차만 여기다 두겠다. 금방 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나 뭐 다치고 뭐 그랬길래 신고했지 뭐 이러면서 좀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형이 네.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열이 받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태를 일단 제 집으로 올라가서 옷을 입고 형이랑 얘기를 해야겠다. 그거였는데 그 뒷일은 그때 생각을 하고 근데 예. 그 공장으로 내비를 찍더라고요. 형이 그 공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일단 집에 가서 일단 하자. 내일 거기 연락해보거나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저희 형이 그냥 저처럼 짜증은 많지는 않지만 화가 나면 그냥 주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형도 알지 않냐. 내가 웬만하면은 안 그러는데 소름이 너무 돋았다. 그랬더니 아니다 일단 가보자 해서 거기를 어떻게 도착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공장 올 때는 몰랐어요. 첫날도 몰랐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못 들어가겠는 차에서 못 내리겠는 거죠.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형한테 나 진짜 못 내리겠다 진짜. 그냥 가자 제발. 근데 일단 거기 가서 뭐 컨테이너 거기서 있었다며 폰이랑 지갑이랑 너 옷만 챙기고 나오자. 알겠으니까. 그래서 돌아서 가는데 그 컨테이너에는 막 아직도 제가 불 안 끄고 와서 불이 켜져 있고 여전히 창문이 열려 있고 그 뭐 알록달록한 빛이 나면서 쫙쫙쫙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형도 당황한 거예요. 진짜네? 물론 제가 거짓말 친다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네. 당황을 한 거죠 형도. 막상 말했던 걸 들으니까 빨리 챙겨서 나오자 딱 이러는데 형이 갑자기 앞쪽 입구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형 그냥 가자. 들어가 봐 하는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장 문을 팍 열고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죠. 쫄보거든요 좀 형이. 옛날 이야기 들어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화나는 그 타이밍을 제가 모르겠어요. 형이 아직 예. 가족이지만. 근데 문을 팍 열고 들어가더니 일단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보통은. 애도 아니고 형도 무슨 일 생길 수 있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또 그 입구에서. 저도 쫄보가 돼가지고 그 공장 입구 쪽에서 2층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때 제가 비겁하게 합리화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다가 일단은 형 올라가서 무슨 일 있으면 소리가 날 테니까 소리가 나면 그때 나도 정신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놓고 뛰쳐 올라가자. 그때. 예. 일단은 지금은 입구에 있자. 무서우니까. 2층 사무실 그 문도 팍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정적. 예. 그러더니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탁 하고 꺼져요. 그거 보고 있다가 이 상황에서 형이 들어갔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는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겁에 질려서 그러면 형 잘못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팬티를 벗었어요. 그때 생각이 좀 나야겠다. 미치자. 자신도 있었고. 네. 자신감. 네.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남자는 자신감이죠. 예. 네. 미친 인간이 돼야겠다 이 순간. 그 생각으로 팬티를 벗은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팬티 벗고 올라가서 뭐 보이면 다 패버린다는 생각으로 예. 그냥 손이 아작 나도 그냥 다 탁살 내야겠다.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 세 발짝 정도 들어가면 그 사무실 안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 뒤편으로 공장 쪽에는 약간 달빛만 비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 눈이 좀 어두우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밖에 형체는 보이는데 안에는 희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창문이 분명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렸고. 근데 아예 어두운 건 그 창문을 닫았다는 거잖아요. 예.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무실 처음 갔을 때 낮인데도 빛이 당연히 안 들어오고 형광등을 다 켜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둘러보면서 검은색 안막 스티커 있죠. 그게 창문들이 다 이렇게 붙여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창문을 닫았다는 건가?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 볼 때는 창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형이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창문 닫으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뭐가 느껴졌냐면은 제가 남자니까 네. 팬티도 지금 안 입고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 남자들은 행성이 2개가 있잖아요. 그쵸. 네, 두 녀석. 작은 행성. 두 네. 녀석. 그게 바짝 오므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래 단단해지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니까 예. 들어가서 왼쪽 벽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벽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벽을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막 없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도 좀 머리를 써서 벽에다가 약간 등을 밀착한 다음에 이렇게 벽을 훑으면 네. 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벽에다 등을 지고 이렇게 바짝 서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되게 쾌쾌한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공기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오. 꽉 막힌 느낌? 되게 막 밀폐된 느낌? 막 그게 들면서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형 냄새 있잖아요. 저희 형 냄새. 제가 늦둥이라서 형이 어렸을 때 저를 맨날 안고 잤거든요. 예. 그래서 형 냄새를 알아요, 제가. 성인이 되고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약간 그 그리운 그 형만의 냄새가 있는데 냄새가 살짝 나더니 형 말소리가 들렸는데 네. 그 창문 검은 안막 스티커 그 약간 사이드 사이로 그 뒤에 컨테이너 불 켜놔서 빛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살짝. 거기 옆에 형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문 옆에 형이 있는 것 같다 그 느낌이 팍 드는 찰나에 형이 제 팔목을 잡고 저를 미친 듯이 끌고 나온 거예요. 오. 도망가자고. 예. 형이 끌으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 팬티 제가 1층 입구에 벗었는데 팬티도 못 챙기고 바로 형 차에 탔어요. 예. 덜덜덜덜 거리면서 형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세우더니 너가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 벗은 상태로? 예, 벗은 상태로. 아, 예. 그런 게 안 돌아가죠, 그때 상황이. 아, 그치. 예. 손이 바들바들 대고 막 차선 막 흔들리고 운전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너가 해라. 그래가지고 형이 차에서 나가서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꿨어요. 무서워가지고. 예. 비집고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운전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형한테 얘기를 듣는데 딱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나체로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사장은 주절주절 대고 있더래요, 그 앞에서. 오. 근데 그게 사람 말이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형이. 예. 그러면은 도망쳐야 되잖아요. 들어왔던 문으로. 사무실 문으로 나와서 공장 입구로 와서 저 데리고 도망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오, 예. 창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갔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창문이 닫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옆에 멍하니 서 있어서 뭘 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주 알았대요. 저겠거니 해가지고 가까이 와서 뭐 더듬더듬 되는 것 같길래 정신이 들어서 제 팔목을 잡고 도망을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형이랑. 예. 그 형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동생은 이랬다고 했고 나도 거기 들어갔었다. 못 봤냐. 등 돌리고 있어서 자기 못 봤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예. 근데 제 짐을 챙겨야 되잖아요. 못 가겠는 거예요. 네. 형이랑 같이도 못 가겠는 거예요. 일단 누구랑 가든 저 거기에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형이 가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건장한 직원한테 낮 시간에 거기 가서 내 물건 좀 챙겨와라
그래서 직원이 갔는데 김돌기가 물건 없다고 오, 해가지고 그 물건 못 찾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물건이 그래서? 없대요? 네, 물건 없다고 그랬대요. 갔더니 예, 예. 웅합이 대표가 여기 물건 놓고 갔다 그러는데 그 물건 챙기러 왔다. 저희 직원이다. 돌아와서 뭐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전화도 했지만 물건 없다고 한다. 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냥 아무 일도 더 이상 안 했죠. 그쪽이랑. 네.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형이랑 얘기한 게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자. 그러면 대강 뭐 그게 나올 거 아니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하려다가 제가 됐다 하고 대리점 가서 그냥 핸드폰 새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이래가지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근데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 형님이 목격을 하셨던 그 상황 자체가 글쎄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그 김돌기라는 사장이 저도 나름대로 조금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쪽 업계. 네네네. 이상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냥 뭐 직원들한테도 되게 잘해주고 네. 깔끔하게 뭐 일 처리하시는 분이라고 딱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죠, 저 스스로도. 그러게요. 와, 근데 오늘 이야기는 진짜 상상력이 있는 그대로를 다 끌어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어떤 뭐 귀신이 나왔다거나 어떤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죠? 그때 뭐 귀신을 보는 것보다 귀신 봤으면 그냥 귀신 봤다 하고 무서워하면 네네. 그만인데 저는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살기를 느낀다거나 사람한테서. 그런 상황이 좀 무섭죠. 옴싹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주변에 뭐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주변에 도움 구할 데도 없는 그 상황 있잖아요. 네. 뭐 집에서 일어난 뭐 여러 일들도 무섭기는 하지만 익숙한 장소잖아요. 근데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게 네. 진짜 이거를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셨던 이 이야기를 거진 한 7,800명 막 이렇게 되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렇게 괜찮- 많이 보시나요? 괜찮으시죠? 괜찮다고 다들, 해주세요. 다들 샤워할 때 팬티 벗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맞아. 맞아요. 예, 그렇죠. 입고 이렇게 샤워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없으니까 속옷을. 아, 그럼요. 저만 그러네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요. 네, 더워서 벗은 거거든요. 여름이라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담담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아니, 그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뭐 매일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자신감이 일단 있으셔요, 이분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보니까 자신감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